오늘도 역시 K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치우기만 했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 감안하면 이 정도면 양반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 특히 우리 K 증시랑 동조화 비율이 높은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운 급락으로 마감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개장 직전 나스닥 선물이 급반등하면서 본장의 부진을 완전히 상쇄해버린 고마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오늘 새벽 뉴욕 증시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었습니다. 진짜 사업 분야만 봐도 월가 빅테크들 중에 또 빅테크, 그리고 브랜드 하나하나 명품인 진짜 IT의 명문 가문이 바로 알파벳입니다. 일단 실적도 뭐 헤드라인 넘버부터 훌륭했는데요. 매출이 697억 8,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2조 원 정도 그렇게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거기다 영업이익은 174억 1,500만 달러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24.9%. 아니 뭐 진짜 우리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6%대 이거에 비하면 진짜 넘사벽이고요. 정말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영업이익률 25%면은 이거는 진짜 와, 그 유흥업 물장사가 아니고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영업이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EPS 기준으로도 1달러 17센트 나와가지고 예상치 1달러 8센트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비전별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 플랫폼 유튜브의 광고 매출은 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리오프닝에 따라서 야외 활동이 아무래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거였고, 대신 뭐 코로나 한창 때 엄청나게 늘었었으니까요. 거기다 이 유튜브 광고 매출이 또 매직에 가까운 그런 특징이 뭐냐면은 그 광고 없이 유튜브 보는 유료 회원 그 프리미엄 있잖아요. 그 매출이 한창 늘어날 때는 광고 수익이 또 줄지만 대신에 프리미엄 고객들이 또 빠져서 그 수익이 줄어들면 광고 수익이 또 올라가면서 이 유튜브에 또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렇잖아요. 프리미엄을 들든가 아니면 광고를 보게 되든가 유튜브 이용자들한테는 딱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으니까 이거 정말 엄청난 수익 창출 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사실 이번 알파벳 실적 좀 부진할 거라는 우려도 없지 않았는데 그걸 한 방에 날려버린 게 바로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 이게 이 알파벳 전체 매출 비중 11%를 차지하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8% 증가하면서 다른 애드센스나 구글 플레이 이런 데 그 매출 부진을 모두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 덕분에 알파벳이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 3%대 급등을 한 거는 뭐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는 아마존도 그 AWS 그 클라우드 사업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감동을 받은 나머지 아마존까지 애프터마켓에서 2.5% 덩달아 급등이 나왔습니다. 챗 GPT랑 인공지능 이런 거 하려면 당연히 클라우드 수요는 더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하여튼 앞에 보신 알파벳 비롯해가지고 오늘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했었던 비자카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전부 기대 이상의 실적 호조를 거뒀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PPT는 과연 어떤 디자인인가 한번 슬쩍 봤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깔끔 그 자체로 기본에 그냥 충실하고 특별히 뭐 화려한 효과 같은 거 이런 거 안 쓰고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디테일을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거의 전 사업 분야에서 매출이 컨센서스를 넘어섰고 여기도 클라우드 매출 증가가 역시 또 훌륭했어요. 거기다가 향후 이제 스테이트먼트 여기서 오픈 AI와 협업을 통해서 그 빙, 그 검색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코멘트한 게 또 이게 애프터마켓에서 마이크로소프트 8%대 상승은 물론이고 다른 인공지능 챗 GPT 관련주들까지 전부 들어올렸습니다. 뭐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이 AI 관련주들이 너무 좀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제 업계에서도 그만큼 이제 실적하고 향후 기대감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에어스터 그룹의 애널리스트 한스 엔겔이 또 AI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GPU 역할이 크다고, 그래서 향후 이 AI 시장을 중심으로 엔비디아 역시 데이터 센터, 즉 클라우드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을 들어가지고 엔비디아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오늘 매수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엔비디아 매출 성장의 가속도가 2024년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또 기대감을 함께 피력을 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왜 어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불은 뭐 지난 산불 피해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구경은 재밌다고 말하면 요즘은 이제 사이코패스고, 그 다음은 이제 싸움 구경. 요거는 또 이게 놓칠 수가 없는데, 제가 재밌는 구경거리 하나 오늘 알려드릴게요. 제가 내일뉴스 미리보기에서 한번 언급했던 모 씨가 어제 저를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고소를 하려면 그냥 가서 하면 되잖아. 왜 굳이 본인 채널에서, 또 특히 라이브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전파 가능성이 있는 거기서 제 이름까지 직접 언급을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다른 사람 다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의도가 대체 뭐겠어요? 아니, 뭐예요? 뻔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거. 그때 이제 채팅창에 저를 언급하는 욕설, 살해, 협박, 뭐 진짜 성적 모욕까지. 아, 이건 남자니까 뭐 그건 좀 빼고. 그 정말 그 모씨 추종자들인지 아니면 리딩방 유료 회원들인지 하여튼 아주 그냥 난리였다는데, 거기서 이제 제 채널 좌표 찍혀가지고 신고랑 싫어요 왕창 먹고 지금 우리 런던 고라니의 뉴스 농장 채널 또 완전 또 걸레됐습니다. 이거 이미 뭐 다 증거로 확보해 놨고요. 제가 오늘 오후 현직 중앙지법 부장판사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들은 답이, 만약에 이게 본인한테 배당된 사건이라고 하면은 명예훼손에다가 협박죄까지 인정된다고 본대요. 왜? 말한 사람의 의도가 명확하니까. 그러면서 자료나 잘 확보해 놓으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 저에 대한 모욕, 그거야말로 정말 모욕이죠. 이거는 뭐 이제 유튜브가 앞에 보신 대로 구글 그 운영사 알파벳의 계열사니까, 그래서 미국 회사니까 무슨 테러나 뭐 중범죄급의 웬만한 범죄가 아니면은 개인정보 제공에 응하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 씨가 운영하는 리딩방이든 뭐 단톡방이든 아니면 다른 플랫폼이든 분명 유튜브 닉네임하고 같은 거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거기 자기소개나 이런 데 분명히 유튜브 닉네임을 언급하든가 아니면 뭐 이메일 주소 이런 거 이제 오픈한 그런 그 글 같은 거 보면은 동일인으로 볼 실마리가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회원 리스트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가지고 한번 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 명이든 100명이든 얼마든지 좋습니다. 자, 형님 혹은 누님, 저는 성조차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다 해서 들어오세요. 최대한 빨리요. 저는 다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4월장도 내일 포함 딱 2거래일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드디어 5월 FOMC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고요. 이번에 0.25%포인트 연준 추가금리 인상이 또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위로 완전히 올라타가지고 5.25%가 되는 건데, 이거 정말 지금 이렇게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그래서 이제 간밤에 달러 인덱스랑 공포지수 빅스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러나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어찌나 성실한지 이 사람들은 직무유기 따위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내일 뉴스에서 얘기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실적 관련해가지고 애프터마켓에서 20% 빠졌었잖아요. 이게 본장에서는 마이너스 50%. 와, 진짜 개폭락하면서 연준의 또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상한가 제한폭이 없잖아요. 진짜 나라도 하루에 50%짜리 하락 한 번 맞으면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진짜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니까 평가 금액 반토막 나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월가에서는 야, 지금 이런데도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린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좀 노골적인 경계감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뻔할 뻔짜의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간밤 큰 폭의 지표 부진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또 지금 현재 4월분이라는 점에서 또 FOMC 일주일 앞두고 봤을 때 상당히 좀 중요도가 높았는데, 이게 예상치가 104였거든요. 근데 실제 결과 101.3 나와가지고 기대에 크게 미달한 거는 물론이고, 작년 7월 그러니까 그 CPI 9.1% 나오고 막 연준은 막 그 미쳐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막 발길질 막 걷어차고 다닐 때, 그때 이후 최저치까지 소비자 신뢰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이번 그 통계 작성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비관적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그 평가를 했는데, 그나마 이제 현재 일자리는 풍부하다는 응답자는 좀 늘었고, 일자리가 여전히 찾기 힘들다는 비율은 조금 줄었지만 6개월 후 전망은 악화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현상지수와 전망지수의 갭이 자꾸 더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현상지수는 추가 상승의 한계가 있고, 반면에 그 전망지수의 하락세는 점점 더 가팔라지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월가에서는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대출 시장이 경색되다 보니까 여기 또 민감한 서민들의 불안이 반영된 결과라고 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좀 그만 올려라. 우리도 좀 먹고 살자.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니까 유동성 좀 더 먹여달라 이거죠, 뭐.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5월 FOMC는 뭐 이미 망친 밭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상은 뭐 어차피 죽어도 못 막는다고 하고, 연준의 이런 금리 인상 행진에 발모가지를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걸 근데 이렇게 어떤 기대감의 표현으로 써먹을 재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미국 부채 한도를 1조 5천억 달러 증액하는 대신에 바이든 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후려쳐가지고 이 법안을 이번 주 중에 표결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미 재무부 자료에서는 현재 이제 비상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방정부가 6월이 한계라고, 그때 되면 이제 셧다운 불가피하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또 7월 달이 데드라인이라고 하고, 하여튼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번에 공화당이 주축이 돼가지고 마련한 이 예산안이 만약에 하원 다음으로 상원까지 통과가 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도 치러야 되고 또 바이든 재선 출마 공식 선언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팔다리 다 잘라먹은 예산안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현재 상황을 여야의 대치, 뭐 이런 정치 싸움이 아닌 공화당과 백악관의 그런 대치로 표현을 하면서 거의 뭐 지금 이미 대선 모드로 들어간 그런 워딩을 썼고요. 그러면서 부채 한도 제때 만약에 상향이 안 되면은 지난 2년간 바이든 정부가 이룩한 프로그레스, 어떤 성과, 진전 이런 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이번에 당당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그래서 주가에 대한 반응도 물론 뜨거웠지만 그럼에도 아직 10년 전 차화정 랠리 때 주가를 회복하려면 멀었죠. 바로 현대차, 여기에 대한 분석이 외국계에서 쇄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레딧 스위스는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생산량 회복과 판매량 상승이 동반됐다는 게 특히 나이스하다라면서 현재 재고가 1.3개월치로 사상 최저 수준이고, 수주 잔고 80만 대의 역대급 수치를 다 봤을 때 목표가는 기존 24만 원을 오늘 28만 원으로 상향하는 게 타당하고, 또 현대차 투자 의견도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골드만삭스도 역시 현대차 목표가를 기존 24만 원에서 오늘 25만 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콜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현대차 애플카 협업설 그 찌라시 나왔을 때 당시 현대차 주가 28만 9천 원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때 물린 분들은 진짜 싸늘하박 머리를 잡고 흔들다가 머리가 지금 자라기만을 기다리는 그 정도인데, 싸늘하박 머리는 계속 자라지만 않고 나이가 들수록 머리도 조금 빠질 수도 있다는 자연의 섭리를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월 들어서 우리 K증시에서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는데요. 뭐 지금 주가가 비싸선지 아니면 뭐 신경이 딴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 K증시까지 이렇게 그 쇼핑할 여유가 없는 건지, 하여튼 여기에 대한 답을 스위스 금융그룹 UBS에서 분석합니다. 일단 이머징 마켓 전체를 봤을 때 향후 3, 4개월, 그러니까 2분기 내내, 그리고 어쩌면 3분기 초반까지 선진국 대비 이머징 아웃퍼폼을 주도할 섹터는 IT다. 기술주 반도체. 그리고 국가로는 중국하고 한국을 기대주로 뽑았습니다. 반면에 인도랑 태국에 대해서는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 의견을 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좀 환율을 조금 주의 깊게 봤는데요. 앞에 보신 대로 간밤에 달러 인덱스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기계적으로 오늘 환율도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하락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달러 가치보다 우리 원화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 되는데, 저는 이거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여러 그 분위기와 이슈들, 기대감 때문이라고 봐요. 사실 뭐 낙수 효과라고까지 하면 조금 자존심 상하고요. 같은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잖아요. 하여튼 뭐 잘 사는 집하고 덜 잘 사는 집이 이렇게 그 혼인을 맺으면 뭐 아무래도 덜 잘 사는 집으로 뭐 하나라도 더 흘러갈 게 거기서 더 건질 게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이라는 이 레떼루만큼이나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또 성과가 사실 지금 국내에서는 뭐 정치 갈등 때문에 조금 뭐 가려진 부분이 없지 않은데, 지금 해외에서 특히 이제 외신들이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대한민국 화폐 원화 수요를 증가시키고 또 평가 절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아니, 저는 외신을 보다가 또 이게 마침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이게
중국 환구시보랑 같이 중국 정부 대변하는 언론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제목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반도체도 아젠다에 올라 있다고 그래서 대만 반도체? TSMC인데 이거를 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한다는 거지? 처음에 깜놀했어요. 근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가운데 쉼표가 찍혀 있었네. 대만 문제랑 반도체 문제 따로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순간적으로 대만이 지금 중국 위협하에 놓여 있으니까 대만 반도체 TSMC를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분담해서 미국의 반도체 대체 공급해달라 이런 소린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진짜 거의 상상 임신급이었네요. 일단 거기다가 이제 북핵에 맞설 우리 전술 핵 배치에 대해서 미국이 솔직히 그동안 조금 이제 간보기만 하고 뭐 시간을 끌어왔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핵 보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지금 나오면서 이제 국내 여론은 약간 두려움 반, 국뽕 반 이런 반응입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동안 우방국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번 정권 들어서는 아예 대놓고 미국 편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도 하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 중에 인터뷰에서 대만이 만약에 침략당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아마도 어떤 보상 차원에서 아니면 뭐 신앙심 테스트 합격 뭐 이런 차원에서 핵 용인 카드를 집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근데 뭐 우리 핵 보유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각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핵을 가진다. 그럼 일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누가 뭐래도 미국 동아시아 안보 정책의 큰 줄기는 한미일 동맹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명분이 이제 북핵에 대한 핵 억지력 이런 거라면 당연히 그 사정권 안에 같이 들어있는 일본도 야 그럼 우리도 같은 논리로면은 핵무장이 안 될 게 없지 않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부정할 명분이 마땅히 없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동아시아 지역에 큰 안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뭐 이미 비공식적으로 핵이 있다고는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남북한에 이어서 일본까지 핵무장을 한다고 그러면 중국은 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난 그 사드 배치만 갖고도 그 지랄을 막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미 현무5 같은 거, 그 탄두 중량 최대 9톤까지 박을 수 있는 그런 미사일 개발해서 이미 배치도 다 해놨는데 우리가 여기다 핵무장까지 완성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수도 북경을 포함해가지고 이 핵심 기반 시설하고 인구 80%가 몰려있는 그 동부 쪽 여기 전부 대한민국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는 진짜 사드 배치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그 위협이라고 느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대만 흡수 통일 계획도 완전히 백지 상태로 또 돌아갈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요. 그럼 더더욱 중국은 이제 북방으로 러시아랑 연대를 강화하면서 미국을 또 자극할 수가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을 우리가 일종의 뭐 사상 검증에 통과했다고 보면은 또 이제 그만큼 어떤 페이오프, 그러니까 반대급부를 또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냥 핵잠수함용 원자로 정도만 미국이 제공을 해줘도 이건 정말 그 북한 김정은이가 밤잠을 설칠 그런 파급력입니다. 저는 이런 게 다 근데 지난번에 그 미군 기지 평택으로 이전하던 그때부터 한반도의 모든 지정학적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4월 27일 목요일. 이제 4월장 마지막 두 거래일 중에 하나고요. 또 FMC 앞두고는 3거래일 중에 또 첫 번째 날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아시다시피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니까요. 자,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현재 미국을 국빈 방문 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거에 있어서 지난 정권이 약간 수비 모드였다면 이번에는 공격 모드로 이제 공수 교체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 최대 수혜주는 뭐 당연히 방산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도 부채 한도 상향에다가 이제 바이든 내년 그 재선 출마 선언도 하고 지금 그 미국 민주공화 양당도 이제 굉장히 지금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이제 연설을 그 이제 흔히 쓰는 수법으로 해외로 관심을 돌려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결집이나 지지층들을 독려하려는 막 그런 걸로 이게 악용이 될 경우에 너무 좀 과도한 그런 좀 이제 발언과 어떤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중간에서 딱 주의를 해야죠. 정신 차리고. 왜 그 농성장 가면 이제 막 와 옆에서 막 박수 쳐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삭발하는 형님들 보면은 꼭 그거 다 끝나고 나면은 술 마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형님들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옆에서 막 그 환호한다고 오바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국회가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 이제 국회에서 이것도 중요한데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법령 입법 예고. 이거는 이제 바이오매스, 그게 증시에 연결되죠. 다음 내일 환경부에 진짜 빅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청정수소 생산 설비 국내 최대 상용차용 수소 충전소 창원에 준공. 이것도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주제죠. 그리고 내일 과기부가 아시아 태평양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음 5G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동통신사를 안 거치고 기업이 직접 5G 통신망 구축하는 그 이름이 이제 이음 5G 사업인데 이것도 증시 관련주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금통위가 또 개최되는 날이고 여기서 금리 결정은 이번엔 없고요. 또 내일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랑 경제심리지수 ESI가 공개됩니다. 사실 앞에 말씀드린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거는 진짜 많은 업종에 영향을 미치고 장 분위기 전체를 좌우하는데 우리는 이제 워낙에 이제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가 아니라 수출 중심이다 보니까는 그냥 이 결과 나오면 보통 이제 소비 관련주들 정도만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3월 잠정 주택 매매 그리고 미국의 지난 1분기 GDP 속보치가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컨센서스는 2%. 만약에 앞에 일자 붙으면 이제 연준한테 또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라고 압박할 카드로 활용이 되겠죠. 이어서 내일 워낙에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이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많은 주요 기업들 굵직한 데들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다른 이슈들은 좀 묻힐 예정인데요. 그 와중에 내일 증시 일정 하나가 위메이드에서 MMORPG 게임 나이트 크로우 이 정식 서비스를 런칭합니다. 다음 인공지능, 스마트홈, IoT 요즘 정말 최신 핫한 기술 다 들어가 있는 영상 보안 솔루션 업체 트루엔이 이틀 일정으로 국무청약에 돌입을 합니다. 다음 내일 사실 우리 실적 발표 기업들보다 당장 오늘만 해도 미국 실적에 국내 증시가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보니까 내일은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드디어 인텔 그리고 아마존 또 스냅 그리고 핀터레스트 마스터카드 그다음에 또 세계 1위 중장비 제조사 겸 경기 민감 업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캐터필라 실적이 공개됩니다. 사실 이 캐터필라는 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기도 하고 국내 이제 또 매칭 종목이 바로 있죠. 다음 이제 다국적 제약사 머크랑 암젠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내일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바이오가 이제 특히 어떤 분야에서 매출이 좋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바이오 업황, 보건 위생 그 전망 같은 거 이게 또 우리 K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아이디어로 쓸만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더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